오늘은 서울 동작구 핵심지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규제 지역이지만 대출이 나오고요. 월세도 받을 수 있고요. 추후에 디벨롭과 재개발의 가능성까지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이 물건이에요. 1층 상가 건물이죠. 관리가 좀 덜 되다 보니 굉장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건물이 이렇게 낡고 오래되어 보이면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지나치는 데서 이유를 찾아냅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대출이에요. 지금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되었죠?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40%밖에 안 돼요. 1주택자 이상은 대출이 그냥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도 모두 막혔습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돈이 없으면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물건은요,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에요.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땅 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대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됩니다. 이 위에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죠. 두 번째 강점은요, 겉모습이에요. 굉장히 낡았죠? 그래서 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건물이 너무 좋아 보이고 새 거고 준신축이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관심 있어 해요. 그리고 누구나가 좋아하는 물건은요, 높게 낙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 상태가 너무 낡고 안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회 창구가 열려요. 만약에 여기가 이런 건물들이 없어요. 땅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땅의 위치나 입지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겠죠. 이 땅 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니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건물 때문에 땅을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강점이고요. 세 번째는 단순한 상가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단독주택 건물들까지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디벨롭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서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추후에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하나씩 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 정보지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물건은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오늘 물건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의 사건 번호에서 두 개의 물건이 나온 거예요. 1번은 안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고요, 그리고 오늘 물건은 2번이에요. 근린생활시설. 토지 면적이 32.4평이에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28.4평. 감정가가 15억 862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4번 유찰됐어요.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1793만 원이에요. 감정가보다 9억 정도 지금 빠진 금액이거든요. 저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물건이 일반 물건이 아닙니다. 가치 평가가 쉬운 아파트 같은 물건이었다라고 하면 유찰이 여러 번 되진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는요, 그냥 몇 번만 전화해보면 금방 가격대가 파악이 되죠.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붙는 거죠. 근데 오늘 물건은 비교할 만한 게 근처에 찾아보시면 많이 없어요. 단순하게 건물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보시면 네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의 입지나 위치도 우리 확인해 봐야 되고요, 상가 보시면 이 수익성도 우리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만약 디벨롭 한다라고 하면 차후의 가능성, 재개발까지 한다라고 하면 호재까지 확인을 하셔야 이 물건에 제대로 된 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눈에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가치와 가능성들을 하나씩 지금 확인을 해볼 건데, 입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여기가 대방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근처에 우리 지하철역이 있을까요? 있죠. 더블 역세권, 7호선이랑 신림선이 지나가는 보람의 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또 도보 10분 거리에 신대방 상거리역이 있고요, 또 도보 8분 거리에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역이죠. 7호선과 신림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에요. 7호선을 타면 어디에 가요? 강남을 가죠. 신림선을 타면 여의도에 갈 수 있어요. 서울의 강남, 여의도 핵심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을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작구에서 연봉 수준을 보면 대방동이 제일 높아요. 진짜요? 왜냐면 바로 옆에 여의도 일자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빌라에 대한 어떤 매매 수요도, 원룸에 대한 어떤 전세, 월세 수요도요, 꾸준히 오는 곳이에요. 그만큼 입지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너무 잘 갖춰져 있죠. 이쪽으로 나가면 신대방 상거리 쪽에 대로변이 있거든요. 네. 이 대로변에 보면 상가가 줄비합니다. 병원도 있죠, 약국도 있죠, 일반 음식점도 있죠, 반찬집도 있죠, 카페도 있죠. 다 있습니다. 동네 안쪽으로도요, 동네 상권을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상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이 모든 인프라를 통틀어서 진짜 핵심적인 인프라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 학군입니다. 학군이요. 인근에 초, 중, 고 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다 있고요. 근처에 숭이 여중이 있습니다. 숭이 여중은요, 학업 성취도 평가가 94%예요. 학군은 중학교로 보는 거 아시죠? 네. 이 94%라고 하면 거의 뭐 강남 서초랑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인근에 있는 대방대림 아파트나 또 인근의 빌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이 학군지가 이 상가 건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당연히 밀접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상가는요, 아무데나 생기지 않아요. 배후 세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모여들고 이동해야 상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학군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프라에 따라서 추후에 우리가 디벨롭을 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이 수요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추후에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재개발도요, 아무 데서나 되진 않아요. 일단 입지가 좋아야 되죠. 인프라도 좋아야 되죠. 게다가 학군까지 좋잖아요. 사업성이 나와요. 그만큼 높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 학군이 오늘 물건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하다. 빌라를 져서 분양을 해도 이거 잘 되겠네요. 빌라 엄청 잘 됩니다. 강 PD님 옆에 있는 것도 빌라, 오른쪽에 있는 것도 빌라, 건너편에도 있는 빌라, 저 앞에 있는 것도 빌라입니다. 다 빌라네요.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살기를 선호해요. 일단은 상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상가를 보시려면 건축물 대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된 면적은 60제곱미터예요. 근데 실제로는 94제곱미터예요.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실사용을 94제곱미터 했다라는 거는 허가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까이 가서 좀 살펴보시죠. 불법 건축물이 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그쵸? 네. 왜냐하면 옆에 원래 본 건물이랑 비슷하게 그냥 올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빌라 같은 경우에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진급 판넬 활용해서 확실히 티가 나게 하잖아요. 네. 이건 어때요?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증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응곡떡 방앗간 보이시죠? 네. 사실 이 부분이 증축 부분이에요. 아, 이거 전체요? 네, 상가 전체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원래는 니은자 모양이에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을 증축을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건축물 대장상을 보면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불법 요소를 가지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릴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불법 부분이다 보니까 본 건물만 가지고 용도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미용원 하고요, 보일러실로 되어 있어요. 보일러실이요? 네, 실제로는 보시면 떡방앗간, 그리고 미용실, 그 오른쪽에 쌀가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상가가 있었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한테도 장점이 될 수 있죠. 상가나 상권을 개발해야 될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손을 본다라고 하면 임대 수익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상가 수요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상가가 어떤 이제 대로변에 있는 상가는 아니에요. 네. 동네 안쪽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외지에서 누군가 찾아올 만한 힙한 상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가를 우리가 뭘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네. 이게 배우 세대랑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는 없어요. 다 뭐예요? 빌라 아니면 원룸, 다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배우 세대가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배우 세대가 작으면 업종에 제한이 생겨요. 네. 배우 세대가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업종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를 진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가 보실 때 오늘은 상가가 아니라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긴 하지만 네. 상가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상가 조사하실 때 뭐 아무거나 맞추면 되겠지, 나중에 이거 카페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조사하시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시면 3대가 망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우리 주거용은요, 뭐 언덕에 있든 반지하든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든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돼요. 네. 상가는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10억짜리를 5억에 내놓는다라고 해서 팔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장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임차인이 와서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여야 거래가 돼요. 우리가 상가를 보실 때는 이제는 절대 투자자 관점으로 상가를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조사를 하셔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되고, 한 번 와서는 안 돼요. 상가는 임장 진짜 많이 다녀야 됩니다. 여기서 상가 얘기를 너무 하면 딴 데로 좀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단기 수익할 때 당연히 수익률은 뭐 나쁘지 않고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데 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요? 단순 상가로만 보기에는 땅을 우리가 물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까지 가치를 판단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다른 건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직접 디벨롭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봐야겠죠? 그쵸, 중요하죠. 네, 일단 토지 용도부터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네. 토지 이용 계획을 제가 보니까 도시 지역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기타 법령은 없고요. 외국인에 대한 어떤 토제,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토제만 현재 있는 상황. 그러니까 특이사항은 없어요. 2종이 좋을까요? 3종이 좋을까요? 3종이요. 3종이요? 네. 뭘 지을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빌라나 다가구 짓기에는 2종이 훨씬 더 나아요. 네. 왜냐면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아. 용적률은 3종이 당연히 좋은데 네. 2종은 건폐율이 60%, 3종은 50%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3종이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예. 빼빼로처럼 올라갑니다. 얇게 올라가요. 네. 단점이에요. 방 많이 못 빼요. 2종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오늘 물고 있는 땅이 32평이거든요. 건물 올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긴 하죠. 네. 여기 와서 한번 보시죠. 우리 건물 올릴 때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인 거예요. 우리 나침반을 향해 현재 방향을 살펴보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아, 남도로예요? 어때요? 약간 아쉽네요. 아쉽죠? 네. 왜냐하면 남도를 물고 있기 때문에 뒤에가 어떻게 될까요? 꺾이죠. 1조 사선 제한 때문에 많이 깎아서 네. 아마 4층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반지하 못 들어가잖아요. 네. 뭐 상가주택이나 일반 다중주택 짓는다라고 하면 잘 빼야 9개 오실. 건축비 이래저래 하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네. 땅까지 매입했는데 수익률 아마 계산해보면 되게 좀 아쉬울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올리기에는 좀 아쉽다. 그러면 뒤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오늘 물건이에요. 이쪽 부분이 이제 보일러실인가 봐요. 그리고 그 뒤로도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31평이에요. 단독주택만 별도로 개발하기는 좀 어려워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작업을 하면 뒤에 있는 땅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뒤에 있는 거랑 우리 32평이랑 합하면 63평이잖아요. 다중주택, 특히 상가주택까지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골목이 굉장히 좀 좁아요. 근데 이 단독주택 뒤로도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 주택이 현재 매물에 나와 있어요.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가 35평이거든요. 9억 2천에 나와 있어요. 평당 2,584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뒤까지 활용이 가능한 거죠. 토지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나온 거죠. 아, 그러네요. 이 주택도요, 뭔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 가치 개발을 해야 여기도 원래 가치의 가격을 받고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이것만 가지고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협상을 하면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 필지를 다 합하면 이제 100평이에요. 오. 100평이면요, 우리 다중주택 올리면 아쉽죠? 네. 빌라를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빌라를 분양을 하면 분양이 될까? 아까 도로가 남도로였잖아요. 이쪽 방면은 다 북도로죠. 그럼 우리 북도로의 개발 사항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물건이 북도로가 이미 다 개발이 됐다. 그 다음에 개발되는 곳이 남도로인 거예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보는데 국도로는 하나도 개발이 아직 안 된 곳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경매 물건이 남도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죠. 아. 근데 보세요. 이미 북도로는 다 개발이 됐어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남도로도 개발이 됐어요. 아. 그럼 여기 빌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빌라들 보세요.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살펴봐야 돼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과연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요즘 뭘로 살펴볼 수 있죠? 로드뷰. 네이버 로드뷰로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주택? 오늘 물건이랑 거짐 흡사한 상가가 있었어요. 1층짜리. 아, 진짜요? 그러면 이 빌라는 기존에 이 상가 가지고 계신 분이랑 잘 협상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빌라를 올리고 분양을 했겠죠. 빌라 분양이 됐을까요? 네. 잘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지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좋아요. 대방동에서 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높아요. 곳 중에 하나예요. 빌라 분양하면요,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을 단순하게 그냥 오래된 상가주택으로 보지 마시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빌라보다 더 신축 빌라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빌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때요? 굉장히 분양 잘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직접 뭐 디벨롭하고 분양하지 않더라도요. 네. 누군가 개발하는 사람이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아, 업자분들이 붙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포인트 하나, 재개발 가능성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신대방 상거리의 북측 방향이에요. 자, 신대방 상거리 역의 남측 방향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도 14구역, 15구역, 오아타운, 상도 2, 3구역 해서 다 합쳐서 한 1만 세대 정도가 되는 규모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입지상으로 보잖아요. 여기가 더 나아요. 아, 진짜요? 우리 상도동 가보시면요. 북사봉까지 이어지는 동네거든요. 네. 산길이에요. 등산 코스예요. 높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평지죠? 평지죠. 대방동에서 유일하게 남은 빌라 밀집 지역 중에서 평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부터 재개발의 움직임은 좀 있었어요. 네. 처음에 뭐 지주택이 좀 붙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으로 되면서 어쨌든 움직임도 있었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의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방 상거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신대방 상거리 역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역세권 재개발로 해서 이미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실거래가 빌라가요. 8억에 거래가 됐대요. 아, 진짜요? 그만큼 호가가 지금 붙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거는 여기예요, 여기. A구역. 그리고 오늘 물건이 있는 곳이 이제 B구역이에요. 네. 원래 정비구역 지정이 A구역, B구역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A구역은 이제 6개로 묶여 있고 B구역은 2개로 묶여 있는데 오늘 물건이 이제 B-2구역이에요. A구역에 대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아무래도 여기가 안 좋아요. 골목도 좀 좁고 구축도 많고 먼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살기 힘든 거네요. 그쵸. 일단 역세권 진행되고 여기서 동의서 진행되다 보면 이 B구역에 사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도 막. 그쵸. 배 하자. 아프죠. 네. 그래서 하자 하면서 여기도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다만 제가 노후도 봤을 때 약간 중신축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방 PD님 보시는 것처럼 아, 그러네요. 최근에 올라간 빌라들이 있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진행이 안 되지는 않더라고요. 음. 제가 여러 군데 재개발 가보면 결국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나오는 거는 시간이 문제지 진행을 해요. 여기 바로 옆이 뭐예요? 노량진이에요. 아. 이 대로변 길 건너가 신길 뉴타운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더 생기죠. 오늘 물건은 주택이 아니에요. 상가잖아요. 상가예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진행할 때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잖아요. 상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상가로 받는다라고 누가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물건 입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도정법 제36조에 의하면요. 주택이면 무조건 받아요. 가끔 부동산에 가면 토지가 작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택이면 받아요. 네. 원룸이든 투룸이든 다 받고요. 근데 주택이 아닌 거는 조건이 붙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돼요.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재개발할 때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액이 우리 분양하는 가장 작은 세대수의 분양가보다 높아야 돼요. 여러 타입으로 분양이 가능하겠죠? 네.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5구 타입이다. 이거의 분양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높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방식은 거의 운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상가 보신다라고 하면 90제곱미터 이상인 거 보시면 되는데 오늘 물건의 토지 면적은요 32평이고요. 제곱미터로 따지면 108제곱미터입니다. 아, 너무. 당연히 입주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상가를 받을지 입주권 받을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 따라 다른 거지 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물건 때에 맞춰서 빌라를 집니다. 뒤에 필지까지 합쳐가지고요. 네. 상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뭐 주택 입주권 하나 받는 거지만 네. 만약에 빌라 몇 세대 분양할 수 있을까요? 심의까지 받아서 5개 층으로 만든다. 층당 3개 호실 만든다. 100평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15개 호실이잖아요. 이거 분양한다라고 해봐야 와. 잘 될까요? 잘 되죠. 너무 잘 되겠죠. 물론 이제 3박자가 다 맞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물건인 겁니다. 그 엑시트하는 방법이 진짜 많네요. 그럼요. 그런데 진짜 돈을 버시려면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요, 오늘 이 6억대까지 떨어졌잖아요. 토지가 얼마나 싸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아, 해봐야겠죠. 그래요? 일단 부동산은 들려보시죠. 아, 네네. 부동산도 애매한 답변을 줍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나 뭐 빌라처럼 시세가 단번에 나오는 물건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실거래도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근처에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2003년 지어진 물건이에요. 네. 22년 됐고요. 토지가 29.77평. 오. 여기보단 작아요. 근데 이건 상가주택은 아니고 다중주택이에요. 어쨌든 지금 원룸을 받을 수 있는 다중주택이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10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 토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평당 3,500 정도. 월세 흐름이 나오니까 그 정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사실 뭐 이 두 거래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따지기는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오래된 건물들도 이렇게 거래된다 정도로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물건 땅이 아까 몇 평이었죠? 32평. 32평. 그럼 9억 7,200이네요. 못해도 10억 내외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오. 근데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1,700에 나와 있거든요. 평당 1,900밖에 안 돼요. 그럼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땅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괜찮은데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아까 제가 권리 분석을 하다 좀 만 것 같아요. 임차인이나 이 권리 관계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물건의 권리 사항을 좀 보시면요. 이 땡땡님이 해당 건물에 사업 신고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거는 맞긴 한데 네. 그 비고란에 이 사건의 또 채무자라고 나와요. 채무자요? 네. 그래서 제가 등기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봤더니 임차인으로 보이는 이 땡땡님이 해당 사건 번호의 물건 번호가 1번과 2번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1번과 2번 물건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살펴봤어요. 봤더니 물건 번호 1번은 그러니까 대방동 379-7번지거든요. 원 소유자 어머니로 추정되시는 분이 명땡땡님께서 2019년도에 이 땡땡님에게 증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건 번호 1은요 현재 이 땡땡님이 소유자예요. 그리고 물건 번호 2번을 봤어요. 오늘 물건이죠. 네. 명땡땡님 현재도 아직 소유자세요. 그래서 이 땡땡님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법원 판례를 보시면요, 소유자가 경매를 당했는데 본인 물건 다 뺏기게 생겼으니 본인이 그 물건의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배당을 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판례가 나왔어요. 이거는 네. 안 된다, 불법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나온 건데, 근데 오늘 이 땡땡님은 채무자이긴 하지만 이 물건의 또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소유자와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차 관계는 또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이랑 우리 따님께서 추정입니다. 네. 추정되는 이 따님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여기서 진짜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알지 못하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또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수정 딸분께서 증빙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가 증빙을 해야 돼요. 아, 저희가 증빙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소유자든 아니면 현재 임차인이든 사전에 좀 만나보는 게 좋긴 해요. 현황 조사서에 보니까 감정평가사님하고 이 땡땡님 통화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 내용 중에 다른 공유자는 없고 본인이랑 어머니만 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 그냥 어머님이 소유한 집에서 그냥 계속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는 게 한 98%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 미심쩍은 2%는 우리가 확인을 꼭 해봐야겠죠. 그러면 저 헤어하고 떡 있는데 그냥 건물 통틀어서 임차인이 한 명인 거죠? 네. 아, 그쵸? 그래서 같이 운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어머님이 뭐 떡이나 이거를 좀 운영하신 것 같고요. 따님께서 헤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14년도에 보니까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그때는 식당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 추정입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떡 방앗간과 식당과 쌀가게를 다 운영하시다가 네. 아마 따님이 엄마 나 이거 미용실 할래? 라고 졸라서 아마 식당을 접고 미용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된 거죠. 지금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네. 운영을 하고 있진 않아요. 뭔가 잔짐들만 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이 사실관계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상가 안에 소유자님께서 현재 계셔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건네긴 했는데 경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얘기는 못 나눴고 조사하시는 분들,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요. 오늘 물건은요, 서울 대방동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됐고 낡았고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누구나가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물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능성을 많이 봤죠. 네. 일단 서울 동작구의 핵심 지역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상가 잘만 손댄다라고 하면요, 월세 수익도 만들 수 있고요. 뒤에 있는 건물들까지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디벨롭도 가능하고 재개발 호재까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아. 잘 조사하셔서 추후에 엑시트 플랜까지 잘 세우신다라고 하면 엄청난 가치를 품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남들이 지나칠 수 있는 물건은요, 그만큼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저렴하게 산다라고 하면 하방은 막혀 있고 또 상방은 열려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들, 이런 기회들, 나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저희가 평생 낙찰반이라는 수업을 좀 하고 있고, 회원님들이 그냥 한번 단순하게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회원님이 낙찰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인생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거니까요.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연락처로 혹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갑자기 좀 강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목이 맥혀요. 모기. 목캔디 먹으러 가자.